창고 안에서 빗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품에 안긴 채 숨을 멈췄어요. 장석호 대표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분의 따뜻한 숨결이 제 볼을 스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63세 회장님을 사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 같은 가사도우미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하는 평범한 가정부였어요. 하지만 창고에서 발을 헛디딘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저는 한미정입니다. 올해 56이죠. 과거엔 동도건설 대표 부인이라는 타이틀로 살았지만 지금은 남의 집 가사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게 됐는지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도건설이라는 작은 건설업체를 일구며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과 함께 회사 일을 의논했죠. 여보, 오늘 현장 직원들 점심은 어떻게 할까? 김치찌개 끓여서 가져다 줄까?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일상이었어요. 현장에 가면 직원들이 사모님 오셨네요 하며 반겨주곤 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이면 큰 솥에 뜨끈한 국밥을 끓여서 트럭에 싣고 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받아든 직원들의 환한 웃음을 볼 때면 정말 뿌듯했거든요. 그 중에는 어린 목수도 있었어요.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항상 묵묵히 일만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보다 말수가 적었지만 손놀림은 정말 빨랐어요. 고생 많으시네요. 몸 조심하세요. 제가 따뜻한 국밥을 건네면 그 청년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간절했죠.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 불허입니다.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그 시절도 끝이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가 커질수록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현장 관리에 해외 출장까지 몸을 혹사하기 시작했죠. 여보, 건강 좀 챙겨요.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니까 이해해줘. 조금만 더 버티면 여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기침이 시작된 건 그해 가을이었어요. 처음엔 감기려니 했는데 기침이 몇 주째 계속되더니 숨쉬기도 힘들어했어요. 병원을 오가며 치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폐질환이었어요. 오랜 현장 먼지와 과로가 쌓여서 생긴 병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회사 경영권은 친척들 손에 넘어갔고 그들이 운영한 지 몇 년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궈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재산은 빚 갚는데 모두 들어갔습니다. 넓은 집도 고급 차도 명품 가방도 전부 팔아야 했어요. 외동딸 서윤이는 유학 중이라 곁에 없었고 저는 혼자 좁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죠.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힘든 상황을 숨겼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공부에만 집중해. 라고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관리비까지 밀리기 시작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만 원, 3만 원, 1만 원.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걸 보며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신문을 넘기다가 작은 공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역 가구 제조업체 장석호 대표댁 가사관리직 모집,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과연 남의 집가 사이를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면접 당일 고급 주택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예전에는 저도 이런 집에 살았었거든요. 사모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현관문을 열면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지금은 그 문 너머로 들어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몇 분이나 걸렸을까요? 문이 열리자 품격 있는 인상의 남성이 나타났어요. 장석호 대표였습니다. 첫인상은 차분하고 온화했어요.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던 분은 달랐죠. 오순자예요. 이 집 살림을 맡고 있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과연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시선이었죠. 들어오세요. 장석호 대표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오순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거실로 안내받으며 집안을 둘러보는데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를 기대했는데 소박한 원목 가구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경영서부터 문학서까지 빼곡히 꽂혀 있었고요. 어떤 책들은 표지가 낡아서 몇 번이나 읽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면접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장석호 대표는 제 경력을 묻지 않았어요. 대신 집안일이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으셨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분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오순자는 계속 무표정이었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첫 출근 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채로 장석호 대표댁 문을 두드렸어요. 솔직히 부잣집의 화려한 생활을 상상했거든요. 값비싼 식기에 고급 요리, 그런 모습을 떠올렸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석호 대표는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마당을 걸었어요. 30분 정도 천천히 산책하신 후 간단한 체조를 하시더라고요.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이었죠. 아침 식사도 놀라웠어요. 된장국과 김치, 소박한 반찬들 뿐이었거든요. 대표님, 이걸로 충분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이게 제일 맛있어요. 라고 웃으며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오순자의 태도였어요. 장석호 대표가 저에게 친절하게 집안 규칙을 설명해 주시는 동안 오순자는 내내 무표정으로 저를 지켜봤어요. 마치 저를 경계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청소는 이렇게 하시고 빨래는 저기 세탁실에서 하시면 돼요. 장석호 대표의 설명이 끝나자 오순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규칙은 잘 지키셔야 해요. 여기는 아무나 다니는 집이 아니거든요. 첫 일주일은 정말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청소와 빨래, 간단한 요리를 맡았는데 매번 오순자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제가 뭘 해도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며 지적질을 했어요. 장석호 대표는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셨지만 오순자는 늘 뭔가 부족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간이 좀 싱거운 것 같네요. 예전엔 이렇게 안 했는데요. 계속 이런 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가 시래기나물과 조기구이를 준비했습니다. 과거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거든요. 문득 그리움이 밀려와서 정성스럽게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시래기를 하루 전부터 불려서 부드럽게 삶았어요.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무치고 들깨가루도 조금 넣어서 고소한 맛을 냈죠. 조기는 속까지 잘 익도록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 장석호 대표가 시래기나물을 한 젓가락 드시더니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죠. 이 맛 참 오랜만이네요. 그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마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오순자가 미묘하게 고개를 젓는 걸 봤어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한 것처럼 바라봤거든요. 조기구이도 옛날 맛이 나네요. 장석호 대표가 다시 한번 말씀하셨지만 오순자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말이에요. 오순자가 오랫동안 이 집 살림을 맡아왔는데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주인의 마음에 드는 요리를 만들었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장석호 대표는 어떤 분일까? 왜 그렇게 소박하게 사시는 걸까? 그리고 오순자는 정확히 어떤 관계일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장석호 대표가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아침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니 목소리도 쉬어가더라고요. 얼굴도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그냥 약국에서 감기약 사다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오순자가 무심하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기침 소리가 너무 심해서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았거든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처음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했었거든요. 그냥 감기겠지 하며 방치했다가 결국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에 나가서 좋은 인삼과 대추를 골라왔습니다. 인삼은 6년근으로 굵고 단단한 걸로 골랐어요. 대추도 색깔이 고르고 윤기 나는 걸로만 선별했죠. 집에 돌아와서 인삼을 얇게 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팠을 때 자주 끓여드렸던 인삼차 생각이 났거든요. 조심스럽게 칼로 얇게 저며가며 그때 기억을 되살렸어요. 여보, 인삼은 너무 두껍게 썰면 쓴맛이 강해져. 이렇게 얇게 저며야 단맛이 우러나와. 남편이 침대에 누워서 가르쳐주던 모습이 떠올랐죠. 인삼과 대추를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어요. 약한 불에서 푹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30분, 1시간, 정성스럽게 끓이다 보니 은은한 단맛이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닭 한 마리도 사서 깨끗하게 손질했습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기름기를 제거하고 다시 맑은 물에 넣어 푹 끓였어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올 때까지 2시간 넘게 끓였죠. 그리고 그 국물에 쌀을 넣어서 닭죽을 만들었어요.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좋을 것 같았거든요. 생강도 조금 넣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대표님, 인삼차 우렸어요. 드셔보세요. 제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드리자 장석호 대표는 고마워하셨습니다. 한 모금 드시더니 표정이 놀란 듯 변했어요. 이 맛이 그분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한 모금 드셨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거예요.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네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 표정에서 뭔가 깊은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몸이 아프실 때마다 이렇게 끓여주셨나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죠. 어머니는 항상 정성스럽게 끓여주셨어요. 인삼도 이렇게 얇게 썰어서 대추도 꼭 이만큼 넣으셔서. 장석호 대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니 부엌 문가에서 오순자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분의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듯한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닭죽도 끓였으니까 드세요. 소화에도 좋을 거예요. 제가 말하자 오순자가 나섰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었나요? 쌀쌀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장석호 대표는 제가 끓인 닭죽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정성을 느껴보네요. 고맙습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장석호 대표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식사 후에는 차 한잔 하실래요? 라며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미정 씨는 어디서 요리를 배우셨어요?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그냥 집에서 하던 일이라서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엔 아직 부담스러웠거든요. 손놀림이 참 익숙하시네요. 예전에도 이런 일을 많이 하셨나요? 그분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며칠 후에는 제가 차를 우리는 모습을 보시며 차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네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 정체를 의심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오순자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과의 소중한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거든요.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이었어요. 며칠째 비가 내리다 보니 집안 공기도 눅눅하고 무거웠죠. 그날 오후 장석호 대표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창고 정리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오래된 물건들이 많아서 혼자 하기엔 무거운 게 많아요. 창고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습기가 섞인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어요. 안에는 정말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장석호 대표가 젊은 시절 몫으로 일할 때 쓰던 연장들, 가구 제작용 나무 재료들, 그리고 크고 작은 나무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죠. 이 상자들을 저쪽 선반으로 옮겨야 해요. 곰팡이가 쓸 수도 있어서요. 장석호 대표가 가리킨 상자는 생각보다 큰 편이었어요. 혼자 들기엔 좀 무거워 보였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두 개는 괜찮았는데 세 번째 상자를 들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바닥이 젖어 있는 걸 미처 보지 못했거든요. 발을 헛디딘 순간 몸의 중심을 잃었어요. 아,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죠. 그 순간 장석호 대표가 재빠르게 달려와서 제 허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강한 팔에 감싸인 채로 균형을 되찾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너무 가까이 있었거든요. 제가 고개를 들어보니 장석호 대표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분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죠. 빗소리와 나무 냄새, 그리고 그분에게서 나는 은은한 비누 향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평소 침착하던 모습과는 달리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거든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빗소리만 창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분의 손이 아직 제 허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 순간을 멍하니 견뎠어요. 괜찮으세요? 장석호 대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제서야 서로 떨어졌어요. 장석호 대표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시며 시선을 피하셨고 저도 바닥만 바라보며 옷을 정리했어요.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분이 말씀하셨지만 어색함은 여전했어요.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어요. 식사할 때도 서로 눈을 마주치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죠.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의식하게 됐어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창고에서의 그 일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며 지냈지만 장석호 대표가 저를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냥 신경 쓰여서 그런가 싶었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아침 제가 식탁을 닦고 있는데 장석호 대표가 말씀하셨어요. 손놀림이 참 익숙하시네요. 예전에도 이런 일을 많이 하셨나요? 그냥 집에서 하던 일이라서요. 저는 대답했지만 그분의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며칠 후에는 제가 차를 우리는 모습을 보시며 차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네요 라고 하셨어요. 차잔을 받침에 정확히 놓고 찬물 온도를 맞추는 제 손길을 유심히 보고 계셨거든요. 혹시 눈치챌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모님으로 살 때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회사 창립 기념일 준비로 바쁜 날이 왔어요. 장석호 대표는 아침부터 전화 통화를 하시며 여러 사람들과 약속을 잡으셨죠. 오늘 오후에 예전 거래처분이 오실 예정이에요. 차 대접 준비해 주시겠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차와 다과를 준비했어요. 오후 3시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중년 남성이 찾아왔어요. 김도현입니다. 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건설업계에서 오래 일해온 분 같았어요. 석호 형, 오랜만이야. 창립기념일 축하해. 김도현이 반갑게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우린 차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드리려고 다가갔죠. 그런데 김도현이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눈빛이었죠. 혹시 그가 말을 망설이더니 저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옛날 동도건설 사모님 아니세요? 김도현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죠.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장석호 대표는 김도현을 쳐다보다가 저를 바라봤어요. 오순자도 부엌에서 나와서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아니에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당황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김도현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아니야, 분명해. 몇 년 전 현장에서 직원들 식사 챙겨주시던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쟁반을 부엌에 급히 내려놓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들키고 말았구나. 그동안 숨겨왔던 제 과거가 드러나 버렸어요. 장석호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무서웠어요. 가사도우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모님 출신이었네.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걱정됐거든요. 1시간 정도 후에 집으로 돌아가니 김도현은 이미 떠났더라고요. 장석호 대표는 서재에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김도현의 그 말이 장석호 대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김도현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장석호 대표는 평소보다 말씀이 적었고 저를 보는 시선도 뭔가 달랐어요. 궁금증과 확신이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죠. 저는 언제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대로 숨기고 지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먼저 털어놓기도 두려웠거든요. 혹시 알게 되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걱정이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장석호 대표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평소엔 서재로 바로 가시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미정 씨,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수세미를 든 손이 떨렸지만, 네, 말씀하세요라고 대답했어요. 예전에 동도 건설에 계셨죠? 결국 나온 질문이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랬군요. 장석호 대표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처음부터 뭔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어요. 말투도 손짓도 모든 게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거든요. 저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죄송해요. 숨겨서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런데 장석호 대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니에요. 숨기실만 했어요. 그분이 의자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제가 몫으로 일하던 시절 동도건설 현장에서 일했거든요. 저는 놀라서 그분을 바라봤어요. 혹시 그때? 네, 맞아요. 사모님께서 현장 직원들 식사 챙겨주시던 거 기억해요. 장석호 대표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과거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몇십 년 전 남편과 함께 현장을 돌며 직원들을 챙겨줄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추운 겨울날엔 따뜻한 국밥을 끓여서 가져다 드렸죠. 그 중에 조용한 젊은 목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말수가 적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던 바로 지금의 장석호 대표였던 거예요. 그때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장석호 대표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하루하루가 막막했는데 사모님께서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이죠. 단순히 밥만 주신 게 아니라 정성이 느껴졌어요. 고생 많으시네요. 몸 조심하세요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장석호 대표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의 어린 목수가 지금의 성공한 사업가가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도 그래요.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과거엔 제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그때 사모님이 이런 모습으로 계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장석호 대표의 말에 저는 씁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앞으로는 편하게 지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하니까요. 그분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고 그분이 제 과거를 이해해 주셨으니까요. 어쩌면 이것도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과거 이야기를 나눈 후 저희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장석호 대표는 더 이상 저를 가사관리직으로만 보지 않으셨고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가끔은 마당에서 산책도 함께 했어요. 미정 씨, 예전엔 어떤 삶을 사셨어요? 어느 날 저녁 그분이 물으셨어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회사를 운영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시다니. 그분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장석호 대표의 장남 장민수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분이라 평소엔 잘 오지 않으셨는데 그날은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장민수의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부엌으로 피했지만 거실에서 나오는 대화가 들렸어요. 아버지, 소문 들었어요. 가사관리직이랑 연애를 하신다고요? 장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체면이 말이 됩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이런 추잡한 일을. 민수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장석호 대표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정말 실망이에요. 며칠 후엔 장녀 장혜원까지 왔어요.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그분의 목소리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이 집의 평화를 가져다 준 게 아니라 불화를 일으킨 거였어요. 오순자는 뒤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어요. 자식들이 반대하는데도 고집을 부리시네요. 죽은 사모님이 보시면 어떻겠어요. 소문은 거래처에까지 퍼졌어요. 김도연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모양이었죠. 회사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장석호 대표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럴 수는 없었거든요. 장석호 대표의 명예와 가족 관계가 제 때문에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사표를 써서 장석호 대표께 드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그분은 편지를 읽어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장석호 대표가 당황하며 물으셨어요. 저는 자식분들이 반대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 가족들만 힘들어져요라고 말했어요.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당신이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미정 씨,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소문도 나고 회사 일에도 지장이 있을 텐데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분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장석호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우연일까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분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의 반대, 주변의 시선, 오순자의 방해까지 저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힘든 시간이 계속됐어요. 자녀들의 반대와 주변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장석호 대표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포기하지 말아요.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죠. 몇 개월 후 장석호 대표는 자녀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이번엔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말은 충분히 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아버지, 그래도 장민수가 말하려 하자 장석호 대표가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분을 인정하셨을 거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 어머니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분이셨잖아. 남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어. 미정 씨도 그런 분이야. 장석호 대표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장혜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너무 힘드시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장석호 대표의 말에 자녀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을 때 변화가 생겼어요. 장민수가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밝으셔서 그의 목소리에 인정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장혜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정 이모, 아버지 건강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2년째 되던 해, 저는 딸 서윤이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유학을 마치고 현지에서 일하고 있던 서윤이에게 장석호 대표와의 관계를 털어놓았어요. 엄마, 정말이요? 서윤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었는데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딸이 반대할까봐 걱정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서윤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기뻐요. 아빠도 엄마가 외롭지 않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서윤이가 이렇게 이해해 줄 줄 몰랐거든요. 엄마, 결혼식 때 꼭 갈게요. 늦어도 괜찮죠? 서윤이의 축복에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3년째 되던 봄,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자리였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있었어요. 장민수와 장혜원도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서윤이도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함께 했어요. 오순자도 이제는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덕분에 대표님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라며 처음으로 웃어주더라고요. 이제는 내 아내로서 편히 살아요. 장석호 대표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과거에 화려했던 생활이 그립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했어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했거든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과거의 영광보다 지금의 행복이 훨씬 소중하다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지만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만나게 해주기도 해요. 저에게는 장석호 대표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랑이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날까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